네, 안녕하세요. 데이업의 김지현입니다. 이 현대차의 주가에 영향을 줄 이슈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KRX,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러한 지수 발표가 이 코앞으로 좀 다가오면서 이 자산 운용사를 필두로 해서 ETF 준비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는 이전에 공시하지 않았던 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러한 이 지수 편입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수 편입의 이 중요성과 그 현대차의 이 주가에 미칠 이 파급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이 KRX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한국 거래소는 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 올해 이 9월 중에 출시를 하고 이 지수와 연관된 이 뭐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 등의 이 금융 상품을 2에서 이 3개월간의 이 기간을 갖고 출시를 할 거다라고 예정을 좀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9월 19일이죠. 지금 이제 9월 말로 조금 달려가면서 KRX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지수에 포함될 경우 뭐 이러한 기관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또한 이러한 좀 이 투자 자금의 유입이 좀 수월할 것으로 조금 관측이 돼서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이 지수 발표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뭐 지수 방법론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증권가 뭐 전문가들은 결국 이 펀드멘탈이죠. 네, 뭐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펀드멘탈 부분과 그리고 이 주주를 위한 이 환원 정책이 이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이 수익성도 뛰어나고 이 주주 환원 정책도 이 발표한 이 현대차의 이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이 패시브 자금 이 유입 수혜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의 기업 가치 재고 계획으로는 이 내년부터 이 3년간 이 배당 성향을 25%로 조금 늘리고 이 분기 배당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사주 약 한 4조 원을 이 매입을 해서 일부는 이제 소각까지 조금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 경쟁사인 뭐 도요타나 이 혼다 같은 이 일본 기업들의 이 주주환원 정책과 비교해서 이 낮지 않은 수준으로 이 TSR 지금 여기 TSR 보이시죠? 이게 이제 총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35%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이 KRX 코리아 밸류업 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밸류업 지수가 만약에 형성이 되면 그 이유는 그 종목들을 하여금을 해서 ETF 등의 이 금융 상품에서 이 돈이 좀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요. 이러한 ETF 규모는 매 해마다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2024년 해서는 뭐 144조 9,065억 원까지 좀 늘어난 상황이죠.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요즘 이 국내 뭐 금투세 우려로 인해서 그리고 이 기업들의 국내 기업들의 주주가치 재고가 많이 적었어 가지고 이 해외 ETF에 해외 ETF의 그 자금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 하더라도 이제 자금은 꾸준히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해외 자금 유출 우려로 이러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올해 초부터 조금 추진이 되고 기업들의 이 가치 재고 계획 공시가 지금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 해외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후에는 뭐 해외 비중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투세도 일단락 된다고 한다면 국내 이제 투자 ETF 시장은 이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에 대한 수혜로 이제 현대차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TF를 상장하는 게 누구인데?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보시면 이 한국 ETF 운용사 이 탑 10에서 이 NH와 이 문디아 자산 운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 자산 운용사들이 이 밸류 ETF를 출시할 걸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이제 뭐 이슈에 따르면 이 삼성자산운용과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제외한 이 대부분의 이 운용사가 ETF 설정액을 이 최소 이 상장 금액인 뭐 7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 패시브와 뭐 액티브 ETF 설정액을 각각 뭐 200억이랑 뭐 100억 정도로 맞췄다고 하고요. 이 타임폴리오의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 100억 정도로 지금 자산 규모를 좀 맞췄다고 합니다. 아직 이 삼성자산운용과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자산운용사들의 이 ETF가 이후에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후에 얼마나 늘어날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UM을 보면은 이 AUM이 얘들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이 펀드의 규모거든요. 네, 이 부분이네요. 네, 이 부분인데 이 보시면 이 규모가 다들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최근 이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이 밸류어 ETF의 비중이 현재는 뭐 조금 미미하지만 이후에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ETF 상위 이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밸류업 ETF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현대차는 이 구글, 이 웨이모와 뭐 로보택이 협력을 한다는 이슈로 이 부각을 받아서 약 3.8%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자동차 판매량 호조세로 이 매출이 뛰어난 상황에서 이 이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소식으로 이 강세의 모습이 이전에 조금 보여주었었습니다. 다만 이번 해 이 키움증권 예상 컨센서스상 이 BPS가 이 38만 3,574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가격이 24만 6천 원 부분이죠. 이 PBR 측면으로 해서는 1보다 지금 낮은 일보다 낮은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업들의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이제 저평가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PBR이 1 미만으로 현재까지는 저 PBR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밸류업 지수, 이 편입 이후에 이 주가가 이러한 저 PBR 측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추후 이 수급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현대차는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로 좀 부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 부분이 실제로 이 밸류업 ETF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현대차의 실제 행동이 내년에 좀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이 수급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ETF 시장이 결국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수급 또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러한 부분, 저희 대기업과 함께 계속 분석 체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